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여당은 개혁, 야당은 투쟁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강대강 대치 전국이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야당을 잘 설득하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조기현 변호사,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 메시지 단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 현장의 재구성에서도 여야의 대표들의 모습도 봤습니다만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협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글쎄요, 이렇게 여야의 강대강 대치 계속되겠습니까?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청래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은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가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손을 잡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바 있는데 예. 새 지도부 선출 과정도 그렇고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도 별다른 어떤 변화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장동혁 신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오히려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어떤 상황 조성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두 분이 만난다 한들 사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에서 일단 조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될지 그때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민생에 필요한 협력은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면서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좀 다른 입장을 보인다면 어떤 분위기 전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상황까지만으로 볼 때에는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의 여야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글쎄 어떻게 보세요? 그 집권 여당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다워야죠. 그리고 의석수가 지금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포용력과 아량 그리고 협치의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정청래 대표 언제까지 저렇게 살벌하게 국회와 정치권을 이끌어 가실런지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한민수 비서실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사이코패스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예. 사이코패스라는 게 풀어서 얘기하면 반사회성 인격 장애, 범죄자들을 주로 일컬을 때 쓰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오는 말이 고와야 뭐 가는 말도 곱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 대표 그리고 비서실장 전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지나치게 강성 발언을 이어나갈 때 과연 이 중요한 정기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 순방길에서도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대화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그러면서 예. 대통령과 또 여당 당대표의 입장은 다르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 여당이 야당과 잘 대화하고 협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그것이 또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신 거고 필요성은 당연하죠. 다만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강경한 발언과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은 민주당이 강조하는 것은 내란 청산이 가장 우선적인 시대적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란 청산의 내용은
작년 12.3 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이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 이런 부분을 수습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 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윤 어게인을 얘기해 왔고 실제 구성된 지도부의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은 대통령을 면회하겠다. 그리고 지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작년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이 혼란 그리고 대통령의 파면, 특검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12월 3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은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뭐 태도 변화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인정하는 비상계엄 내란의 위헌 위법성 이 부분조차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뭐 야당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야당의 어떤 협치나 도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제 그런 대화를 이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뭐 정청래 대표도 이제 그런 상황 변화를 좀 주시하면서 결국에는 야당과의 대화를 할 것으로는 보는데 저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 더 강한 어조로 계속 국회에서도 실제 민생을 위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는 입장보다는 계속 싸우겠다는 말을 앞세우는 야당 대표와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여야 대표가 정말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원론적인 발언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오늘 그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 즉 공개석상에서 야당을 잘 설득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일종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장, 옐로우 카드를 던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여야 극한 대치로 국회가 지금 굴러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말씀을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청래 지도부의 저 같은 강성 기조가 민주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까지도 떨어뜨리는 그게 수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결국 40% 선이 무너졌어요. 저희 당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선 매우 치욕스러운 그런 수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작게는 10%,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저런 강성 기조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지금 약화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더 이상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된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아마 깨달아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상황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당정 간의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국민 토론회를 제안한 건데 이 부분은 이 언급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검찰 개혁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직접 주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고 네. 최근에 마치 당과 정부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발단은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한 내용이 당의 지금 추진하는 방향과 좀 다른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이냐 행안부에 둘 것이냐를 갖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행안부에 두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가 돼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 두는 안쪽으로 또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이건 명백히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정이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개혁안을 놓고 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그것도 예. 이제 법무부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점을 정성호 장관이 설명을 한 것이고 의원 연찬회를 통해서 당정이 다른 입장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다만 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당정 차이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중수청을 법무부 안에 두는 것은 검찰의 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하고도 사실상 기소와 공소를 동일한 조직이 관리하는 것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의 성과를 내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차이를 조정해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다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런 개혁 과제는 시간을 지연하면 할수록 오히려 개혁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통령은 국민께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밝혀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직접 본인이 나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정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다기보다 네. 이 개혁 과제에 이견이 있는 모습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을 대통령도 직접 같이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공개 토론 카드를 꺼낸 거 어떻게 보세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3가지 얘기를 했어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보여주기식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가지고 또 본인이 직접 주재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건 정청래 대표 그리고 민주당 보고 손 떼라는 얘기죠. 예, 더 이상 가속 페달을 밟지 말아라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지금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성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민희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의 과천 사무소인가라는 글을 같이 공유했어요. 거기다가 또 민영배 의원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어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과 만난 뒤에도 정청래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페달을 밟아야지 자전거가 굴러간다. 즉 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페달을 밟지 않거나 늦추게 되면은 개혁은 좌초된다.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입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금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넘어서서 지금 갈등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 문제는 지금 7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대수술, 대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됐습니까? 2달 약간 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지나치게 많이 밟을 경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남을 제안을 했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후 단독 회담 조건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단독 회담 이루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단적인 예로 작년 8월인가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두 분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초 1대1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가 오늘 다시 한 발 물러서서 여야 지도부 회동에 참석하겠다. 그러나 1대1 영수회담을 한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여야 지도부 회동도 받겠다. 이렇게 절충안을 내놨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절충안이 오고 가고 있는 과정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의제 조율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이런 답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장동혁 대표께서 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여야정 회담에는 가시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전후가 됐든 아니면 별도 일정을 잡든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뭐 대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마다하실 분은 아닌데 다만 과연 이제 어떤 의제, 어떤 말씀과 요구를 하려는 건지 이 부분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정기국회 어떤 민생이나 이런 뭔가 구체적 관련이 없이 이 특검 수사가 야당을 말살하게 한 수사다,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정치적 공세의 내용들이 주가 되다 보니 그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대통령을 앞에 두고 그 주장만 할 거라면 사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 필요한 의제,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에 꼭 전해야 될 목소리 이런 부분을 의제로 올려서 자리를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는 있을 거고요. 아마 의제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논의가 오고 간 후에 예. 일정 시점에서 뭐 그런 자리는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여야 당대표의 강대강 대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당초에 이제 불참을 시사했던 다음 달 1일 국회 개원식에 조건부 참석을 하기로 입장을 바꿨고 일단은 뭐 인사청문회 또 대정부 질문 등 어떤 일정들을 좀 고려해서 원 내에서 이제 대외 공세를 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초 저희 당 입장이 이제 국회 보이콧이었죠.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무척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개원식도 참석하고 네네. 또 예결위도 참석하고 또 조만간 또 인사청문회 주요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들어가서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면면을 아주 강도 높게 짚을 건 짚어가면서 즉 다시 말해서 본연의 우리 국회 활동을 해가면서 싸워야 된다. 국회를 보이콧해서 얻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건 우리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시선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의 강경론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국회 보이콧은 지금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죠. 사실 뭔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립 갈등이 되고 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야당의 제시하는 안이 전혀 수용되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입법 강행, 입법 독주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추진됐던 법안들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이 뒤늦게 이제야 처리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제기된 여러 가지 입법 관련 이슈들 때문에 갈등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그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장애투쟁을 한다, 국회를 벗어난다, 이건 국민적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소수 야당이고 무기력함을 계속 호소하면서 결국 장애투쟁이라든가 강경투쟁을 통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수단 중에 원내외 투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상 국회에서 본인들의 주장과 대안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저렇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방식의 투쟁이라면 그게 원내든 원외에서 장외투쟁이든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검 이야기 해볼까요? 앞서 이미 한 차례 연장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한이 31일에 만료가 되는데요. 이 주말 일을 앞두고서 특검이 오늘 일부 사건을 먼저 기소하면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도 처음이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파면된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비위 범죄 행위로 구속된 사례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내외가 사실상 임기 기간 동안의 비위, 부정, 부패, 더군다나 마지막으로는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행위까지 이어져서 구속되는 사례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그 진위와 내용을 정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16개 수사 대상 범죄 행위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내란죄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는 기소됐지만 예. 김건희 여사와 같이 관련된 뇌물죄라든가 직권남용 등의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은 뭐 3특검이 동시에 하는 수사의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철저히 수사해서 신속하게 그 책임 규명을 하고 법적,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실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 이 3가지 혐의를 적용했었는데 이 내용이 공소장에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의 기소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네. 우선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적시해서 지금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볼 만한 새로운 사실은 추가되지 않았다.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공동정범으로 지금 단정하고 그리고 기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이나 진술 과정을 볼 때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의 1차 주포 이모 씨 그리고 2차 주포의 김모 씨가 전화상으로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네. 대화 내용을 보면 김건희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김건희는 피해자다. 그리고 one of them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과연 어떻게 입증하고 소명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네. 지금 특검은 묵시적 지시를 해서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공여했다라고 기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 그리고 본인이 요청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이제 묵시적 지시라는 개념으로 지금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건진법사 청탁 관련 혐의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알선 수재 아닙니까? 그런데 목걸이와 샤넬백을 그리고 또 천수삼 농축액인가요?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았다는 그 현장에 관한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 따라서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다툴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일단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이게 법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28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법원은 이제 체포 동의안을 이 체포 절차를 실행할 특검에 보냅니다. 그래서 특검에 보냈고 원래 이제 이 특검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게 돼 있는데 아마 그 절차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아마 네네.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면 국회에서 이제 표결 절차를 거칠 거고요. 표결이 이루어지면 지금 뭐 원내 의석 구조상 권성동 의원이 포기하지 않더라도 체포 동의안은 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주장은 뭐 본인이 약속한 부분이 있고 그 명분을 내세우는 거지만 이미 확인된 혐의 사실의 내용,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와 관련돼서 정치자금을 준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당일 찍힌 현금 상자의 사진 등을 봤을 땐 이것은 뭐 야당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라는 어떤 특별한 절차를 요구할 필요도 없이 여야와 관계없이 사실은 압도적 다수에 의해서 가결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뭐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 절차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는 크게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네. 어찌됐든 아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9월 초 경중에 곧 잡힐 거고요. 예. 제 예상으로는 뭐 아까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라든가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 조사 후에 권성동 의원 측이 조사해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었던 통화 내역의 확인 이런 정황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명확히 확인된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의 발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영장 발부 여부 가능성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예. 일단 뭐 우원식 의장의 뭐 방중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이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상황들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죠. 일단 일정상으로 보면 우원식 의장의 방중 이후에 체포 동의안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다만 지금 제일 큰 관심은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하는 대목인데 예. 이 사건은 뭐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서 본 게 아니니까 무척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특검 조사에서 나온 사실을 보면 한학자 총재의 금고에서 금품이 담긴 쇼핑백이 나왔고 그리고 그 쇼핑백이 비서실장한테 전달됐고 그리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재정국장한테 전달이 됐고 재정국장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그까지는 이제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상 다 인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 돈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이 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과연 돈이 중간에 어디로 샌 것인지 아니면 정말 권성동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황적 증거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좀 더 치밀한 수사, 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 메시지 단장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